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인주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우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연속 올랐는데요. 연 3.1%까지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망들, 전략들 꼼꼼히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네,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93번 이쪽으로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도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ANC 자산관리 김연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민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2334님의 문자인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투자와 거여 2-2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수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망 분석 후에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내용 보니까 일단 둔촌주공이랑 거여 2-2구역 각각 재건축 재개발 관련 지역인데, 자,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구역에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요. 네.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영어만 먹어요. 지금 한글이 안 먹고 있어서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면 지금 잠실 쪽으로 조금 계속 더 넘어가야 가야 돼요. 돼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반포 지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지금 둔촌 강동구 쪽으로 가려면은요. 이곳저곳 네. 오늘은 관광하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제가 지도 예. 하는 동안에 지금 이거 좀 컴퓨터 네.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자, 석촌역 왔습니다. 조금 줄였다가 찾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둔촌주공 아파트. 네, 오늘 고민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둔촌주공의 재건축 투자와 관련된 부분 최근 주목받고 있죠. 이와 함께 거여 2-2구역은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두 지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지 이 부분을 저희가 비교 분석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됐는데요. 네. 오늘 좀 힘드네요. 아니, 여러 군데 보고 좋아요. 네, 지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요, 분양권 자체 거래가, 조정지역 내에서는요, 입주시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그 아파트 또는 재개발에 대한 그 지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입주권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지도에서 살펴보시면은요. 자, 5호선입니다. 5호선 둔촌 사거리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둔촌 주공 아파트가 6,000세대입니다. 6,000세대인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 후에 완료되는 게 1만 세대 이상이에요. 1만 세대 이상. 자, 재건축 이후에는 굉장히 큰 단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이상을 버금가는 단지로 구축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을 먼저 보시면은요. 입지여건에서 보시면 바로 올림픽공원 있고요. 학군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큰 호재입니다. 9호선이 개통 예정이죠. 9호선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 가치는 계속해서 좋아진다. 자, 차후에는요. 약 한 입주 후쯤 이상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88년도에 됐죠. 자, 올림픽이기 때문에 88년도. 자, 그럼 30년 연한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다시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겠죠. 자, 가격 대면에서 보면은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대고요. 오히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새 아파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서의 그 이동,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주 수요 발생 시 또 차익 실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향후 가치가 더 좋아지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자, 거여 2-2 구역을 한번 가볼게요. 거여 2-2 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 마천역 인근에 있거든요. 자, 여기는 바로 이제 위례 신도시랑 바로 맞닿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권에서는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크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거여 마천 그 지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거여 마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자, 2-2 구역, 2-2 구역이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는 일반 분양이 곧 있으면 일반 분양이 실시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여 2-2 구역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1200세대 이상으로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자, 그 뒤에 2-1 구역이 있습니다. 2-1 구역 같은 경우도 약 1800세대 이상, 약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정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약 3000세대, 합해서 3000세대가 완료되는 지역이다. 대신 거여 마천지구에서 마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구역이 진행 상황이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기 때문에 같은 뉴타운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바라보기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는요, 둔촌주공 3단지가, 둔촌주공 3단지, 1단지, 2단지, 4단지. 자, 그쪽이 훨씬 좋고요. 자, 자금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은요, 재개발 지역은요, 물건이 다양합니다. 물건이 다양성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가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하면 아까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진입이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향후 가치 면에서는 입지 가치는 둔촌 주공.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요. 자기 투자 규모에 맞게 자기 생활 여건에 맞게 각각의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여 2-2 구역이었고요. 둔촌동 같은 경우 재건축 호재로 이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0210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찾고 있는 성남 시청자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라 최근 고민이 깊은데요. 백현동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34평형에 청약하려는데 올 하반기 북위례 신도시 청약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내용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청약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일단 판교 신도시, 북위례 신도시 두 곳 놓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두 곳 어떻게 지역을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두 곳 다 좋은 지역입니다.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강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지의 우수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젊은 층의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판교 신도시가 그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자족도시죠. 자족도시면서 신도시,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교 신도시에서는 어떤 물량이 나와도 100% 소화할 수 있는 인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현동 516번지에 생기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코에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포스코 더 샵에서 지어지는 건데 자, 한국식품연구원인가 그런 그 공공부지였어요. 공공부지였는데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매각을 하게 돼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완공 예정인데 아직 현재 지금 분양 가격은 안 나왔거든요. 분양 가격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어떤 지역이나 뭐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주변 시세를 보면은요. 판교 신도시 전체 매매가 평균 시세가 약 2,500만 원,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아래입니다. 2,400만 원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갖추려면 아직 좀 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 신도시보다는 가격 형성대가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학교 접근성하고요. 단점을 얘기할게요. 판교는 학교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약간은 불안해 보인다. 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에는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학군이 꼭 잘 갖춰진 곳이 집가 상승을 견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빠졌다. 대신 입지 같은 경우에요. 자, 그동안 필요하지 않았던 지역이죠. 여기는 단독주택, 고급 주택 지역입니다. 고급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게 필요치 않았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공 후에는 기반시설을 약간의 그런 대중교통 문제도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보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실거주거든요. 실거주인데 위례 신도시는요.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인데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공급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기존의 위례 신도시요. 하남 쪽에 있는 위례 신도시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 그다음에 성남은 1,400에서 1,600만 원대. 그다음에 송파 쪽이 가장 비쌌죠.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대였거든요. 자, 그러면 북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이상은 되더라도 2,000만 원에서 훌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니까 세대수도 내년까지 7,700세대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 분양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위례 신도시가 더 나아 보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청약을 하시는 게 더 옳을 듯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판교, 위례 신도시 두 군데 저희가 비교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가격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북위례 신도시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29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하남 미사 강변도시 쪽에 원룸 오피스텔 어떤가요? 전망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하남 미사 강변도시 안에 있는 오피스텔 전체적인 전망부터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 광교 신도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신도시들 보시면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익을 거의 못 찾습니다. 특히나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요. 업무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거의 보면은요, 여기는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보금자리 주택인데 거의 크기가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하남 미사 신도시급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금자리 주택인데 거의 성격이 공공택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 가까워야 되는 오피스텔은 수익성이죠. 수익성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주거 시설하고 가깝다는 게 단점이죠. 자, 거기에다가 교통 호재, 분양가에 이미 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교통이 다 확장이 되고 나중에 주변을 살피시면서 중간 정도에, 그러니까 교통이 다 확장되고 나중에 진입하셔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고 진입하시는 게 나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도 많고요. 미분양된 것도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잡으면은요, 월세 많이 못 받습니다. 월세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저희 시청자 고민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실까요? 김연아 대표의 1: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준비되어 있고요. 서초구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개최됩니다.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02-2077-6393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생생한 부동산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오늘도 알짜 부동산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김연아 대표와 함께 살펴볼 첫 지역은 마포구 상수동입니다. 일단 입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상수동에 자주 가거든요. 카페거리가 네.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상수동이 어느 정도 핫하냐 하면은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집가 상승률, 표준지 공시지가 집가 상승률 1위가요. 제주였거든요. 제주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었지만요. 2위가 서울시 마포구 바로 여기 홍대 상권입니다. 예. 그리고 3위가 바로 부산이거든요. 자, 서울시에서도 보면은요. 서울시에서도 보면 세 군데로 세분화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1위가 마포구고 2위가 자, STR이 들어서는 SRT인가요? STR인가요? 자, 수서 역세권 맞습니다. 지금 예. 막 성장해가는 권역이죠. 그다음 3위가 바로 경리단길하고 이태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마포구에서도 또 세분화됩니다. 마포구에서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홍대 상권인데 홍대 상권 안에서도요. 자, 홍대 상권 이미 많이 올랐죠. 홍대 상권 안에서도 세분화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룬 곳이 상수동, 그다음에 서교동, 그다음에 동교동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 오늘 상수동에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많죠. 네, 입지가 우선 굉장히 우수합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데 지하철은 뭐 2호선, 6호선, 경의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항철도까지 굉장히 여기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대학교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임대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여기 집가 상승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아현뉴타운 재개발됐죠. 그리고 합정역 인근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래서 높게 올라가서 많은 가격. 벌써 여기 합정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요. 한강 보이는 쪽이 거의 10억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강변 아파트도 8억대, 9억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 상승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강남권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젊은 층의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대 상권의 발달인데요. 홍대 상권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자본으로 출발했던 예쁘장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요.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자, 이런 상권이 상수동이나 그다음에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그리고 그 연희동까지 다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한강 있죠. 앞으로 당일리 발전소가 공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입지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지가 상승을 더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자, 마포 4대 성장 거점 발전 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 권역, 3대 거점, 상암 권역이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덜 받는데 넘어갔어요. 덜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지금 홍대문화 상권도 다 거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당일리 발전소거든요. 자, 당일리 발전소를 보시면은요. 크기가 무려 45,000평입니다. 45,000평 이상인데요. 자, 아시아 최대 규모죠. 월드컵 경기장의 70% 수준입니다. 65,000평이거든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이 약 8,000평 됩니다. 잠실 야구장의 약 5.5배 수준의 크기라는 거죠. 상당해요. 그만큼 예. 그 위에 공원을 들어서고 문화시설이 유입이 되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한강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홍대 상권으로의 걷고 싶은 거리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집가 상승 견인 연차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요. 지금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물건지 인근입니다. 바로 카페 거리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공방 같은 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기자기한 옛날 인사동 모습이 그 연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예. 자, 건물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 준공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6층 건물로 지어지고요. 총 20세대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세대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대도 있지만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풀옵션,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풀옵션, 시스템 에어컨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옥상에서요. 한강 조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옥상에 정원을 설치해서요. 잠깐 머리 식히고 싶으실 때 옥상에서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6호선 남았어요, 상수역. 준공이. 그렇죠. 예. 6호선 상수역이 도보 4분거리고요. 2017년 5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자, 대지가 19제곱미터거든요. 약 6평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이 지역에요. 한강변에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거래 가가요. 3,500만 원에서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자, 4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륙의 24, 2억 4천만 원이죠. 땅값만 약 2억 4천만 원 되고요. 건물 짓는데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이 46.32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80%가량 약 12평 이상의 전용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투룸으로서 굉장히 구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층 건물 중에 4층이고요. 예. 아, 뭐, 저도 어렸을 때는 홍대같이 이렇게 부적부적거리는 데를 가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상수동처럼 여유로운 그런 곳들 찾아 나서곤 하거든요.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러던데, 한 가지 걱정인 게 요즘 뜨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지가가요. 그냥 네. 단독주택지 평균으로 보면 한강변 쪽에 있는 게 최하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상수동이요. 예전에 마포구, 그러니까 막 발전하기 전에는요. 제일 비싼 지역이 바로 이 상수동이었습니다. 홍대 상권이 발달하면서 홍대 상권으로 위주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수동이 늦게 알려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동 같은 경우는 당림반철소 주변으로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주택들은 지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금액 주변 시세에 비해서 2, 3천만 원 저렴합니다. 매매 금액 2억 9천만 원이고요. 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되어집니다. 오늘 말이 좀 빠른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도 도움을 안 주고. 네,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입니다. 자, 대출 이자 제하고요. 약 수익률 연으로 7%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시 7천만 원 투자가 필요한 매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 투자할 때 이런 걸 볼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지 고민이에요. 투자하실 때요. 개발 호재가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예. 우선 주변에 정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지 내 지가 상승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런 개발 호재가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일단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마포구 상수동 다세대 주택 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첫 코너 저희를 유용한 현장 정보로 안내해 주신 오늘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ANC 자산관리 김현아 대표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돈 되는 알짜 정보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나볼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포인트 짚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동희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우선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얼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집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아주 편리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로서 주변에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도 갖추고 있으며 총 9개 동이라는 대단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구이동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 김철문 대표께서는 어느 지역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보시면 그 뜨고 있는 지역이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 이런 복합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동북부권의 중심지를 도약하고 있는 청량리 인근에 바로 제기동에 있는 투룸을 준비해 봤고요. 바로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핵심으로 뜨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상암 IT 미디어 단지에 전용이 넓은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미 임대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형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 대략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의 동대문구, 그 안에서도 제기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 2호선 신설동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 됐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인데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다세대 주택이 위치한 제기동,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제기동 살펴볼 텐데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동대문구 하면 아시겠지만 그 핵심 지역이 동대문 쪽하고 인근에 있는 청량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에 보시면 2030년도까지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지역의 다양한 재개발과 주변의 도심 재생 사업, 더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균형개발 촉진주구 이런 부분이 굴다란 개발 계획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이 지역이 개발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근에 포함되어 있는 제기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어질 그 주택 같은 경우 인근에 바로 제기동역과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청량리역이 있고요. 바로 또 좌측에 이동하시면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심권까지 시청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그 도심 상권을 두루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이곳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투룸 주택의 입지 여건이 바로 그 젊은 신세대라든지 바로 보면은 주변 지역의 임대차 수요를 원하는 분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요. 도보로 3분 이내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생 수요가 많은데요. 바로 그 좌측으로 보시면 고려대가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시립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학군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에 보시면은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백화점 그리고 인근에 그 우리가 보시면은 그 양령시장과 더불어서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한약재의 70%가 우리나라에서 이곳에서 거래될 정도로 상당히 건강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인근의 하단으로 이동하시면은 청계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원도 바로 밑에서 받쳐진다는 입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대문구 제기동의 입지 여건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청량리역 주변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제기동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이미 계획적으로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에 보시면 합정 규적지구처럼 이 지역이 지금 청량리가 균형개발 촉진적으로 지금 이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지역이 앞으로 합정동 같이 그만큼 그 넓은 상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 이런 부분이 아울러지는 그런 복합 개발 단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청량리역 주변에 사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60층대 고층 건물이 4동 그리고 더불어서 주상복합이 또 한동적으로 업무타운이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청과시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50층에서 60층 사이로 고밀도 개발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업과 주거 문화단지가 바로 인근에 또 하나 조성된다는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합정 균적지구처럼 그만큼 앞으로 상업의 중심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동시장이라는 양령시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도심재생사업을 통해서 일부분 같은 경우는 한역산업단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중심지형, 시가지형 구성 단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약 200억 정도의 그만큼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 지원을 통해 주변 지역에 많은 그 개발이 또 조성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광역교통망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KTX가 지금 현재 이 청량리에서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강원도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광역교통망의 활성화라든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 GTX죠. 꿈의 열차를 할 수 있는 지금 고속열차인데요. GTX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지금 현재 이 청량리에 출발해서 삼성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그만큼 소외됐던 청량리 주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단지로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TX나 KTX 같이 교통 호재들이 이 집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는데 건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준공 시점이나 구조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 어떤가요? 네.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요. 준공이 5월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95% 정도는 내부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2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용이 넓은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옵션 부분은 풀옵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구가 양쪽이 대로변인데요. 자, 양쪽 면이 10m와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도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가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역세권의 이런 가치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이 장점이면서 실질적으로 세탁실이 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방 시설과 더불어서 상당히 내부 구조가 쾌적하니 잘 정리정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의 특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가격 네. 어떤가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 지역이 제기동 쪽에서 상당 부촌이라고 알려진 지역인데요. 자, 분양가가 보시면 2억 6,500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이 일반 그 투룸에 비해서 약 1평 반에서 2평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임대가 보통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00 정도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는 굉장히 제가 보수를 잡았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잡았는데요. 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500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수를 가져가시면서요. 인근 지역의 개발의 효과, 이슈에 따라서 그만큼 향후에 가치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넓은 투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이 다세대 주택, 그런데 좀 안전한 투자를 고민하기 위해서 유의사항 꼭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어요? 예. 일단은 주변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느 지역에 투자 시점,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4, 5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그만큼 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게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원동희 소장께서 소개해 주실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3.2제곱미터, 분양 면적 66.24제곱미터, 6층 건물 내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 임대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원동희 소장이 오늘 소개해 주실 정보는 광진구 구이동인데요. 먼저 입지 분석해 볼게요.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하철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 인원만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하면서 인근 서울 중심거리라든지 인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강남권이 차량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바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 인접하면서 차량 5분 이내 거리에는 바로 이제 잠실이 있다 보니까 편리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와 바로 또 지근 거리에는 어린이 대공원과 롯데월드와 같은 문화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국대학교 병원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편리한 의료 서비스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좀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학군이 뛰어나다 보니까 본 매물지 바로 옆쪽으로는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등학교 그리고 광진중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보로 또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등하교시 굉장히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그런 학교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분석해봤고요. 개발 호재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주목하고 계세요? 네, 우선 본 매물지에서 바로 이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 동서울 터미널을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그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3천억 원 수준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도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되겠으며 이 부지에는 바로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일대에는 바로 많은 지가 상승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광진구는 많은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 새 터미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잠실과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이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 계열사 등이나 외국계 그런 기업들이 그런 대형 임차인 기업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많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지가 상승도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의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일 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이 되겠는데요.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했고요. 또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KT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 2만 4천 평의 개발 부지에는 상업시설과 호텔 그리고 업무시설과 연구시설들이 유치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용적률도 예전보다는 60에서 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로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다 보니까
그런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좀 봤는데 자, 건물 보니까 막 완공됐더라고요.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선 뭐 준공은 이미 저번 달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네. 전체 대지 면적이 총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153세대로 구성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뭐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삼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라든지 채광이 굉장히 뛰어나고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설 회사에서 신축함으로써 그런 내구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습니다. 또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 24평형과 같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가스쿡탑이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CCTV 또한 설치가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단지형인데 단지형에다가 또 지하 주차장까지 있다 보니까 주차 시설 또한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준공까지 마친 상태이고 바로 이제 모델하우스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네, 우선 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한 3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월세 임대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 은행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금까지 받는데 자, 마지막으로 유의점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그리고 학군까지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호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꼭 현장 방문하셔서 주변 입지 여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정보는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볼 동네는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고속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해 8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7층 건물 내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천만 원, 월 1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 만나볼 텐데요. 역시나 먼저 상암동에 대한 분석 필요해야 되겠죠? 입지 여건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보시면은 한강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역세권이 같이 인근에 또 쾌적한 공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만큼 공급이 없다는 희소가치, 이런 부분이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그 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상암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암동 같은 경우는 첨단, IT, 미디어, 여기에 금융까지 겹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업무타운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여의도에서 대체로 보면은 이 상암 DMC로 몰려있죠. 여기에 그 금융업이라든지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의 IT 산업단지가 현재도 700개 업체인데요. 앞으로 100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교와 더불어서 도심권에서 IT 단지에 맞먹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상암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일부가 방송국으로 한쪽이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주거타운, 일부는 상업시설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차점이 중심 단지가 바로
본 그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상암초등학교 옆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확장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상암 DMC 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지금 6호선입니다. 이 지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있는데요. 바로 앞쪽으로 가시면 경의중앙선과 더불어서 공항철도가 도보로 4분 거리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안고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에 편의시설이 다양한 있는데요. 바로 그 조금만 나가시면 홍대 상권이라든지 합정동 역세권,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또 여의도를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용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입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의 교통망인데요. 바로 보시면은 성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인근 이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바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도로망도 바로 연계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특히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할까요? 자, 마포구 하면 개발 호재 상당히 큽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개 핵심 권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IT 단지로서 핵심 지역이 지금 상암 DMC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보시면은 판교와 더불어서 상암 DMC 업무타운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지역에 그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이런 그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사업은 안 돼 있지만 바로 그 현재 그 사무실이 있는 지역과 실제로 도보로 5분 거리인데요. 이 지역에 상암동 DMC 랜드마크가 조성부지인데 실질적 매각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의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개발의 효과가 바로 연이어서 또 터질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 상암 DMC 역이 롯데 쇼핑몰 단지에서 현재 토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인근 지역의 상업인들과 실질적으로 마찰을 통해서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된다면 이 지역의 롯데 쇼핑몰 단지와 더불어서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수색, 역세권 개발에 지금 한창 개발에 지금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상당한 개발 효과를 바로 또 맛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 그 한강변에 보시면 월드컵 대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성산대교 하나는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망의 개통 효과를 통해서 바로 월드컵 대회가 2020년 정도 개통이 된다면 실제로 이 지역의 산업망이라든지 도로망의 확장을 통해서 많은 그만큼 이 지역의 업무타운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일반 주택이랑 좀 다른 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총 7층 건물 중에서 3층 노열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가 마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인근 그 대로변 6차선과 직선거리로 30m 있다는 장점과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부터 모든 옵션이 돼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용이 무려 30평에 가깝다는 장점이 핵심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임대 수익 어느 네. 정도까지 예상되나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가격대는 지금 전용이 30평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분양가가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임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실질적 현 시점에서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했을 때 약 수익률이 7%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1억 천 정도가 자기 자금 투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또 환산해 봤을 경우 금리를 보통 그 4.5에서 5% 잡으면은 실질 소득이 연수익률이 약 13%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형처럼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인근에 시세를 파악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무실이 최근에 다시 재개발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증금 2천에 190 정도 나갔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짚어주시죠. 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상가나 사무실은 실제로 인근 지역의 공급의 희소가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부분이 제1차적인 포인트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실까요?
네, 오늘 알짜 정보 제공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과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